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 방송 자체는 박원순 사건과 그다음에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을 좀 조명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방송으로 만들었는데요. 오늘 특별편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낙태죄 특별편입니다. 어제 10월 7일자로 정부가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특별편을 편성했는데요. 은하선 이선희 대표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섹스 칼럼니스트 나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은편에는 이선희 대표님이 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선희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이분이 엄청나신 분이세요. 이분이 양진호, 여러분 양진호 아시죠? 웹하드 카르텔, 위디스크와 파일로리로 여성들 성착취를 하고 그 불법 촬영물을 사용하여 떼돈을 번, 검은 돈을 번 이 악당을 추적하고 그 사람을 수면 위로 띄우고 또 웹하드 문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으신 분이십니다. 다큐멘터리 네. 제목 좀. 네. 제목은 얼굴 그 맞은편이고요.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얼굴에 주목하지 말자. 그 맞은편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고 영상을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자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얼굴 그 맞은편으로 잡아봤고요. 제가 알기로 국내 최초 사이버 성폭력 의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저희가 계속 해온 이야기하고도 너무나 연결이 되죠. 네. 그렇죠. 우리도 지금 계속 어떤 박원순 얘기할 때마다 박원순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피해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피해를 당할 만한 사람인지, 피해를 당할 만한 얼굴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에만 계속 주목하면서 사람들이 그 피해자의 신상을 좀 들추는 데만 반복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성폭력이고 이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 구조인데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찬란한 정말 듣고 있으니 감미로운데요. 언어의 연구일사. 너무 명확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한여의 소리. 저는 사실 정부가 이런 낙태죄 개정안을 들고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게 그 현행 유지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유지라고 써져 있어서 이게 나도 모르는 새에 바뀌었었나. 현행이라고 하는 게. 그랬었나. 설마 이걸 그대로 둘 건가? 1년 반을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어떻게 예. 바꿀지를. 그런데 그대로 둘 거라고 생각을 정말 못했어요. 네. 정말 파격적이더라고요. 파격적이에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지난 해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나서 1년 반 동안 사실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법안들이 종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것 관련한 대비책을 좀 마련할 줄 알았더니 그렇죠. 낙태 형법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주수만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여자 몸 가지고서는 자기들끼리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밖에 보이지가 않고 진짜 1년 반 동안 뭐 했나 싶어요. 네. 1년 반 동안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네. 사실 여성계나 여성들은 이걸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지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도 폐지를 하거나 혹은 적어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이라도 하겠지 했는데 이건 뭐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 7일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낙태죄 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기만이라는 게 이런 건가. 법 위에 지금 청와대가 있는 건가. 헌법재판소 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촛불 집회의 결과로 사실은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이 그 명시한 어떤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가 이런 식으로 그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딱 명시해줘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잖아요. 네.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근데 어제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이 정부가 실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구나.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 기만이었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번 결정에는 정부 그리고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강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능후 장관인데 너무 어려운데요.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름은 어려운데요. 얼굴은 너무 익숙해요. 아, 지난 추석 때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네, 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화보 사진을 촬영해서 네, 정말. 그분이에요? 네, 그분이에요. 저는 얼굴 맞은편을 찍고도 제대로 된 포스터 한 장을 못 만들었어요. 이유는 돈 때문이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 돈으로 완전히 자신을 홍보하는 정치 포스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나 진짜. 엄청 돈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이상.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거 때부터도 그랬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자기를 이제 좀 셀링을 했잖아요. 제 사실은요. 말이야, 제 말이야. 근데 그걸 했는데 지금 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네. 세상에 어느 페미니스트가 낙태죄를 찬성해요? 아니 근데 그까지 아무것도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한 업적 중에 하나로 지금 해주겠다. 그대로만 밀고 나가면 되거든요. 지금 네. 다 판 깔아놨어요. 지금 네. 자기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네. 자기 다 해놓은 거에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데 그렇죠. 숟가락을 지금 던지고 있어 지금. 맞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그야말로 정부의 수장으로서 임명한 법무부의 양성평등위원회 위원회에서. 안이 있잖아요. 네. 이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에 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성평등 정책위원회에서는 임신 주수에 따라서 낙태죄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임신 중단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너무 신기한 게 사실은 지금 우리하고 동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시기를 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우리는 지금 낙태 버스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쵸. 지금 낙태 박정희 때처럼. 버스 막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정관 수술 시켜주겠다 막 하면서 막 네. 화이팅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좀 지나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라에서 자기들의 지금 아랫도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던 그 시기를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태죄 그렇죠. 폐지를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게 나는 그분들이 다 까먹으셨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제 박능후 장관에 대해서는 좀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성남시 유치원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아동 사이에서의 성폭력 건 때문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능후 장관이 이런 대답을 했었어요. 이 성폭력은 어린이들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행동 아니냐. 성인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게 크게 문제가 됐고 또 나중에 사과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니 성폭력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젠더 감수성이 낮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도 솔직히 드네요. 말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한 말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내 자리가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이러면은 저는 권기면형 불러서 1:1 과외 받아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고 더 이상 발전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참 그래서 오늘 여성계에서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진행을 했어요. 오늘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활동가분들께서 현장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앞에서 못 다 들어갔다고. 받고. 사람들 진짜 많이 왔을 것 같거든요. 어제도 트위터나 이런 SNS에서 사람들이 정말 이거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드레스 코드 검정을 했는데 드레스 코드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드레스 코드 검정으로 맞추니까 티나잖아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막 저기 삼청동 간다 그러는데 막 따라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걸 입어야 돼. 등산복 이런 거 입고 뒤로 걸으면서 이렇게 손뼉 치면서 들어갔어야지.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검정색 다 입으니까 쟤네 같은 애들이다. 네, 티가 난 거지 아침부터.
그래서 몇 분만 들어가시고 밖에서 그 계신 분들은 여성단체에서 하는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보면서 그 부근에서 같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막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뭐 이번에 뭐 BTS 분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노웅래 의원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낙연 대표가 그런 이야기는 이게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남성에 관련한 문제, 뭐 군대에 관련한 문제, 뭐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바로 자기네들이 대답하고 이러면서 이 여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성이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들으라고 해도 제대로 된 답변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반응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신지혜님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뉴스 생방송 중에 앵커를 탁 밀치고 4개의 도청장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회에 어떤 필터링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소리는 알아서 걸러내고 네. 남성의 소리를 대변하는 네. 이 한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한남의 소리를 듣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그야말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페미니스트 정부로 자임하고 들어선 정부가 이렇게까지 원사이드하게 여성들에 대해서는 불리한 이런 행동들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낙태라고 하는 단어하고 죄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조합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성이 낙태를 하는 이유가 생존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신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위잖아요. 살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런 필수적인 선택인데 거기에 죄를라고 하는 단어가 조합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성의 자기 생존을 위해서 신체를 그야말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정근대 사회가 아닐까.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이렇게 법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을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순회라고 하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온전시키려고 하는 이놈의 세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진짜 뒤집어 버려야죠. 어떻게 해야 그 되나요? 연예인들이 결혼 발표할 때 막 나와가지고 저는 결혼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때 몇 낳으실 건가요? 하면 꼭 남자 연예인들이 막 둘 낳아야죠, 셋 낳아야죠, 막 셋 쌍둥이 낳아야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자기가 배 아파서 낳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대답할 수 있고 내가 아이를 몇 갖고 싶다고 이제 계획을 하면은 그걸 당연히 이 사람은 낳아줘야 되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희망하거나 아닌가. 요청할 수는 있어. 네. 그렇죠. 남성은 그걸 희망하거나 요청할 수 있지 자기가 결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이번에 그 법안에 대해서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더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저는 사실 둘 다 50보 100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여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 안에 세력은 없는 것 같은데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 정부 법안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사회경제적 사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낙태를 남용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 사회경제 나왔네. 사회경제 말이야 나왔어. 막걸리야. 여기 경제가 굉장히 키워드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임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출산이라고 하는 걸 조절해온 역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낙태죄 같은 경우에도 53년도로 저는 기억하는데 전쟁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거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을 어떤 그 산업사회에 생산할 수 있는 인력 풀로 보고 그걸 조절하는 힘을 국가 중앙정부가 갖겠다라고 하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넘쳐나는 그 인력들은 조절하고 네. 지금 사실 2004년부터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어느 정부 여야를 막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출산력이 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걸 권유하고 네. 이러는 거잖아요. 귀한 노동력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낙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거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 아니, 그 구시대적 사고 방식인 게 막 아니 반말 나오네. 지금 인간이 노동합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일자리도 못 만들어서 지금 밥 쫄쫄 굶고 있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국민들은 넘쳐나는데 자기네들은 일자리도 못 만들고 새로운 산업 뭐 베이스도 못 만들면서 여성들한테는 일단은 노동할 수 있는 애부터 낳아라. 애를 지우면 그 귀한 노동력을 지우면 너를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인간 노동이라 할지라도 왜 한국 사람의 조합 속에서 난 그 사람만 노동력이겠어요. 이건 글로벌 시대 이전에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라고 하는 건 흐름을 통해서 사실 인류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유입된 그 노동력의 노동 생산성을 최대로 고양시켜 줄 수 있는 환경, 노동 조건 이런 거 다 만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고비용이니까 그냥 여자들 보고 나라 그러면서 임신 출산 지도나 만들고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을만 하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을만 하면 나을 건데 나을 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으면서도 계속해서 나으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리고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리닉 같은 데 가서 봤잖아요. 그런 지원을 받아서 했을 때 본인이 뭐 하나만 갖고 싶어도 둘이나 셋을 갖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선별적으로 일어나는 낙태에 대해서는 그걸 죄를 적용하지 않죠. 사실은요. 맞습니다. 천주교 관련된 그런 카톨릭 병원 이런 데서도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런 거 나올 때는 갑자기 생명권 얘기하면서 기독교 우리는 종교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생명은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낙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죄를 적용하는가. 근데 이 낙태죄라는 게 사실 병원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낙태하는 것 같아 하고서 고백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체로 다 남성들, 남자친구 뭐 남편, 그쪽 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죄가 어떻게 적용해 왔는가 이걸 바라보면 분명히 이거는 여성의 몸과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정말 다 막는 그런 죄라는 걸 딱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 임신 중지가 가능한 나라에서 낙태 수술을 많이 하냐. 여성들이 정말 지금 이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정말 남용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임신 중지가 가능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뭐 한부모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임신 중지를 안 선택하는 그렇죠. 나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태죄가 제정된 나라에서 낙태율이 더 높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 그렇죠. 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지만 말이 죄- 되는 말이죠. 죄기 네. 때문에 여성들이 본인의 몸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 때 주변에서 뭐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진짜 위험한 방식으로 낙태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위협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진짜로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도 있었대잖아요. 옷걸이를 이용해가지고 낙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뭐 유튜브 영상들도 있었고 네, 진짜 위험한 맞습니다.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낙태가 죄였기 때문에 선진화된 수술요법이나 약물요법들이 도입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소파술이라고 하는 수술 자체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뭐 몇십 년 전에 폐기된 수술인데 모체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갈고리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긁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는 보통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흡입술을 사용을 해서 그것보다 더 안전한데 이런 수술요법들이 도입이 안 돼 있는 거. 그다음 미프진이라고 하는 물론 이것 또한 모체에 영향을 끼치죠. 소파술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교적 더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니 전 이건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 의료 접근권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성들은 제대로 보장받지를 못했던 게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피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후 피임약 네. 우리 바로 받을 수 없잖아요. 사후 피임약이라는 건 응급 피임약이거든요. 근데 네. 응급 피임약을 응급한 상황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응급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쵸, 응급하게 빨리 받을 수가 시간, 없는 공급받을 네, 수가 없는 빨리 거죠. 먹는 게 중요한데 예. 72시간 예, 늦어도 예, 맞아요. 그 안에 먹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병원에 가야 되고 특히나 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정말
임신 중지 이야기를 하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2000년대에 하게 된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그래서 임신 중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막 이명박 정부가 프로라이프 의사회랑 같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고발하고 또 처벌하고 하는 때였어서 현금으로 수술 비용을 막 400만, 500만 원 이렇게 냈었어야 됐던 맞아. 거예요. 그때 한창 뭐 뉴스나 이런 데 나왔던 게 낙태를 하러 원정을 간다 막 이런 식의 네. 뉴스들도 일부러 내놓기도 맞아요.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네. 2008년도 아마 이럴 때였을 네,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돈이 없어서 임신을 한 채로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았어요. 돈을 모으느라. 그러면서 임신 중기로 넘어갔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지를 점점 하긴 했는데 예. 그럼 모체에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지하려 하지도 않는 게 지금의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빌려줄 거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빨리 공짜로 해줄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해줄 거 아닌데 진짜로 뭐 나오면은 정말 미혼모니 뭐 어쩌니 막 이렇게 계속해서 치타만 받는 상황들이 벌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죄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심지어 뭐 거기다 14주 정도 이런 거 얘따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이게 끝이라는 게 진짜 암담하죠. 네. 그 방법은 그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12월까지 대안 입법을 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는 국회를 압박하는 것. 그리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이라고 하는 연합 단체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라고 하는 1인 시위를 앞으로 펼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1인 시위가 진행이 되고 단체별로도 1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격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각계에서 기자회견을 릴레이로 선언하실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말씀드리면 입법 예고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령안을 국민에게 이미 지금 정부가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데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 장관 을 통해서 이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청원도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좋은 법안을 내는 그 의원들 그다음에 시민단체에게 지지와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임신 중지에 관련한 특별 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편은 박원순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21대 국회가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여의 소리